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BJ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다들 아시다시피 NBA와 미국 축구, 미국 축구 내일 개막하죠 또.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개막할 미국 야구와 일본 야구, 마지막으로 EPL과 EFL까지 6종목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데이터표를 발송하면서 기록해드렸던 연승 기록들로는 화살표 따라서 화면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데뷔한 첫 해 3번, 그리고 작년에 4번, 총 방송 2년 반 동안 7번의 트로피를 또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딱 두 조합으로만 만들어낸 성과들이고요. 뭐 요 두 조합 드리면서 이제 모두 이제 수익이 나야지만 제가 연승으로 또 카운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방송 2년 반 동안 이 두 자릿수 연승을 7번밖에 못한 거면은 이제 그렇게 막 임팩트가 강한 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8연승 9연승도 꽤 많습니다. 근데 그걸 다 제외한 이 두 자릿수 연승만 적어 드렸다라는 거 한 번 더 전달 드리겠고요. 이제 첫 해 3번, 이제 둘째 해 4번이었으니 이제 올해 5번 또 우리가 도전해 볼 수가 있겠죠. 올해도 이렇게 이제 기록들 만들어가면서 조금 건설적으로 베팅해 보실 분들, 유튜브 형님들은 카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고요. 숲TV 형님들은 단가 맞춰서 별풍선 후원하시면 데이터배 쪽지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 띄워드리면서 보이나 글씨? 띄워드리면서 오늘 2월 21일 NBA 스포츠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클리블랜드와 뉴욕 닉스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프리뷰해드리는 모든 경기의 기준은 이 합법적인 배트맨 프로토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보니까 사설문이 한 명 왔길래 제가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절대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허위 신고는 강력한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클리블랜드와 뉴욕 닉스 구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인데 클리블랜드가 홈 경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양쪽 다 백투백입니다. 클리블랜드는 오늘 경기 원정 경기를 뛰고 왔고요. 뉴욕 닉스는 홈에서 경기 한번 하고 클리블랜드 원정으로 오게 되었는데, 전체적인 사이즈 자체가 뉴욕 닉스라는 팀은 지금 조슈아 트랑 아누노비가 빠져있는 상태고 내일 경기에 이제 출전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뉴욕 닉스 입장에서는 직전 경기 보셨다시피 전체적인 수비 밸런스가 좀 많이 깨져 있습니다. 오늘 경기 시카고 불스라는 그 수비 안 되는 팀을 상대로도 사실 연장까지 가면서 고전을 했을 정도로 지금 팀의 밸런스가 조금은 맞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 홈에서 애틀랜타를 상대로 이제 뉴욕 닉스가 149득점인가요? 했을 때를 한번 놓고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뉴욕 닉스가 야투 값들이나 아니면은 외곽에 있었던 그런 흐름들, 특히나 제일런 브런슨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힘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 오늘처럼 시카고 불스 수비 안 되는 팀을 상대로 사실 제일런 브런슨이 굉장히 좀 부진하기도 했죠. 그것도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다가 3번, 4번 조시아토 아누노비가 모두 빠져있다 보니까 수비 밸런스까지 깨지는 모습. 오늘 경기 시카고 불스가 이길 뻔했습니다. 뉴욕 닉스 까딱 잘못했으면 정말 1.1배 터질 뻔도 했죠. 그만큼 전반적으로 지금 뉴욕 닉스의 좀 밸런스가 아쉽다. 반대로 클리블랜드는 오늘 경기 우리 이거 정말 소리 지르면서 봤지 않습니까? 응원방 할 때. 정말 이게 브루클린 물론 원정이었기 때문에 브루클린이 많은 득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클리블랜드가 마행을 당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하지만 3쿼터까지는 오히려 브루클린한테 밀리고 있다가 3쿼터에 뒤집고 4쿼터에 마행까지 했던 그야말로 오클라호마와 클리블랜드는 이번 시즌 신앙입니다. 이 두 팀은 전반적인 밸런스가 훌륭하고요. 여기에다가 3번 구간에 디안드레 헌터까지 끼워넣은 클리블랜드의 1번부터 5번까지의 밸런스는 완벽합니다. 어쨌든 클리블랜드가 원정 경기에서 가끔 그렇게 이제 야투의 기복을 보이는 경기들이 좀 종종 있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 직전 경기는 조금 0점을 잡지 못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결국 클리블랜드가 홈 경기라고 한다면 확실히 임팩트가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야투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임팩트가 분명히 훌륭히 나는 또 팀이기 때문에 뉴욕 닉스의 지금 수비 밸런스가 깨져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경기는 클리블랜드가 역시나 많은 득점 속에서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겠고요. 다만 이 경기 오버를 가기에는 240점 오면은 기준점이 너무 높습니다. 물론 클리블랜드가 뭐 120 이상은 넣어줄 수 있다라고 봐도 이제 뉴욕 닉스가 문제겠죠. 어제 이제 불스를 상대로도 사실
제일런 브런슨이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하나 더 뉴욕 닉스 같은 팀은 주전 의존도가 굉장히 강한 팀이죠. 이 팀은 웬만하면 주전으로 게임을 또 뛰는 팀이 어제 연장 경기까지 치르고 백투백 경기를 클리블랜드 원정 경기에서 한다? 상당히 조금은 위험도가 따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뉴욕 닉스는 늘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에 기복이 심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뉴욕 닉스보다는 클리블랜드 쪽 승, 그리고 마헨 승. 제 생각엔 이거 언더오바는 언더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기준점이 좀 많이 높아. 제가 어제 형들 기억나십니까? 그 멤피스랑 인디애나 구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거 메리트에 대한 자꾸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250.5점이라서 메리트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바를 보긴 했지만 굳이 주력으로 가져가진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비슷한 경기입니다. 이것도 240점에 대한 메리트가 과연 있었나 라는 생각이에요. 클리블랜드 승, 마인 승에다가 전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올랜도랑 멤피스 구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명확하게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정말 까봐야 하는 경기고, 이거를 명확하게 이제 판단해줄 수 있는 분석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그걸 제가 한번 직접 들어보고 싶을 정도로 명확한 분석은 사실 좀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올랜도의 홈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수비값에 있어서는 최절정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어쨌든 최근에는 이제 좀 홈에서 패배가 많아요. 이번 시즌 초반에는 10승 0패였는데 지금 17승 10패입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홈 경기에서 이제 나름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올랜도기는 한데, 올랜도가 늘 홈 경기는 수비값이 들 따라와줍니다. 특히나 포스트 값이 워낙 좋기 때문에 멤피스 같은 경우가 포스트 농구라는 팀이거든요. 생각보다 멤피스가 외곽팀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냐면 다득점을 하니까. 근데 외곽팀은 아니고 멤피스는 요 구간 2번부터 4번까지, 그리고 자모란트도 사실 외곽에 머무는 구간보다도 오히려 포스트 한쪽을 치고 들어가는 슬래셔형 형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스트 라인에 조금 이제 견고함을 띠고 있는 올랜도를 상대로 얼마나 얘들이 힘으로 밀어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멤피스는 이제 자모란트가 포스트를 미는 듯한 그런 형태인데, 자모란트가 사실 올랜도의 이 포스트 라인 뚫기 좀 어렵고요. 최근에 올랜도 홈에서 포스트를 한번 깨부시고 간 팀이 뉴욕 닉스, 그리고 이제 타운스였던 만큼 오늘 경기는 ED의 역할과 그리고 자렌 잭슨 주니어의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자모란트보다도 그런 부분에서 이건 우리 두 가지로 봅시다. 멤피스가 예를 들어서 자렌 잭슨 주니어와 ED의 어떤 그런 높이와 이제 공격 강점을 살려서 올랜도의 포스트 라인을 좀 직접적으로 부술 수 있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이건 우리가 멤피스 승에다가 오버를 함께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게 언더 오버가 222점 되면은 나름 잘 잡힌 겁니다. 멤피스가 물론 백투백 원정이라고는 해도 충분히 오버를 낼 수 있는 구간이고, 반대로 이제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수비에 수성을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언더 흐름 속에서, 왜냐면 멤피스가 어쨌든 원정 백투백이라는 점을 계속 고려했을 때 체력적인 부분에서 올랜도가 어쨌든 우위를 점할 가능성도 분명 있다라는 점에서는 어차피 올랜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백투백이긴 하지만 나름 그래도 홈 백투백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이 경기는 올랜도의 올랜도보다 멤피스의 승, 그리고 마헨 승, 그리고 언더바 오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제가 이제 수정사항 드리겠습니다. 올랜도가 홈 백투백이 아니라 어제 애틀랜타 원정을 뛰고 오늘 경기 홈으로 돌아온 이것도 백투백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멤피스 승, 마인 승 오버까지 볼게요. 반대로 보실 분들은 올랜도 역배에다가 언더를 같이 묶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 해당 경기는 이제 배트맨 하시는 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경기이기보다도 오히려 해외 쓰시는 분들이 이제 멤피스 승에다가 오버를 하나 묶고, 그리고 올랜도 역배에다가 언더를 하나 묶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마진을 한번 남겨 먹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 이제 배팅 방법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워싱턴과 미러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근데 미러키 결장자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쿤보가 형들 오늘 릴라드랑 쿤보가 둘 다 나왔잖아요. 이제 문제는 릴라드가 좀 안 좋아 보이죠.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야투 부진이 좀 있었고, 얘가 야투가 10%대가 찍혔어요. 그리고 쿤보 같은 경우에도 잘하긴 했는데, 이제 문제는 감독이 계속해서 출전 시간을 제한을 둔다라고 하죠. 종아리 부상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두 에이스가 나올 수는 있긴 한데 얘들 지금 몸 상태가 정상은 일단 아니라는 거, 요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 쿠즈마 잘해줬죠. 프린스 너무 잘해줬습니다, 오늘 경기. 그리고 로페즈까지도 기본적으로 포스트에서 영향가를 발휘는 했습니다.
제가 뭐 어제 프리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러키는 기본적으로 홈 경기에서 프론트 코트의 코트 마진이 잘 남습니다. 오늘도 플러스 코트 마진 남겨 먹었죠. 그만큼 이제 미러키가 아무래도 홈에서는 이제 코트 마진이 포스트 구간이 잘 남는데 오늘은 원정 경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물론 워싱턴도 수비가 안 되는 팀이라고 보지만 이거는 미러키가 명확히 릴라드와 쿤버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도 하고 오늘 형들 워싱턴에 그 미들턴이랑 그 다음에 그 스마트 있잖아요. 이번에 둘 다 데려왔거든. 미들턴 스마트를 데리고 왔는데 오늘 경기에서 둘 다 데뷔전을 치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같은 경우에도 2번에서 외곽의 흐름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고 미들턴 같은 경우에는 2번 또는 3번 구간에서 미들레인지 잡아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워싱턴이 그 좀 더 지향하는 야투 농구에 조금 더 이제 힘을 보태줄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 요 경기는 요거 제가 요거 하나 잘못 적었다. 전체표에는 언더로 발송이 됐는데 오버입니다. 오버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굳이 뭐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이 미러키를 잡을 가능성은 좀 적어요. 릴라드 쿤버 다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근데 프랜승을 극복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조금 더 안정성을 따진다. 미러키 일반승 가시고요. 나는 조금 더 배당을 올리고 싶다. 미러키 워싱턴 프랜승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미러키를 보면서도 마헨승을 가고 싶다. 차라리 오버를 베팅하는 게 맞아 보이는 베팅 방향이다. 조금 더 공통적으로는 우리가 오버 쪽을 볼 수가 있겠다. 오버 하나만 보고 내일 아침에 이제 쿤보랑 릴라드 출전 여부 한 번 더 본 다음에 결정하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그런 구간입니다. 우리 원킬 달님 한 번 더 확인해 드릴게요, 형님. 다음은 토론토와 마이애미 구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제가 그 아까 1부 때도 형님 한번 씹히셔가지고 그거 한번 봐드릴게요. 쪽지가 씹힌 건지 아니면 아예 대상자에서 빠져 있는 건지. 자, 토론토랑 마이애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딴 거 안 봤어요. 제가 이번에 형들 오늘 형들한테 그 보스턴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보스턴이 오늘 경기 3점이 정말 잘 터질 거고 많은 다득점 속에서 승리를 거둘 거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어떻게 본다면은 전 경기 통틀어서 가장 쉬웠던 경기가 보스턴 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형들한테 왜 보스턴을 잡아드렸냐면 기본적으로 뭐 테이텀이나 브라운도 그랬고 이제 그 에이스급 선수들의 그 올스타전에서 이 뭐랄까 컨디션이 굉장히 좀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보스턴이라는 팀 자체가 어느 정도 휴식기를 가진 다음에는 임팩트를 보여줄 수 있는 팀도 맞아요. 반대로요. 지금 그 마이애미의 타일러 히로의 최근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괜찮거든. 그러니까 이번 올스타전에도 보시면은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3점 컨테스트 형들 우승자입니다. 타일러 히로가. 그만큼 전반적으로 타일러 히로가 오늘 경기 출전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마이애미의 외곽 오늘 한번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걱정되는 거는 마이애미가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에서 공격력이 조금 빠지거든요.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마이애미 승 아니면 오버 쪽인데 이게 마이애미가 그래도 원정 경기에서 정말 조금의 그 공격 기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버사이드보다는 토론토도 물론 홈 경기에서 가끔 미쳐가지고 외곽이 빵빵 터진 경우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마이애미는 그래도 이 포스트 코트의 수비력을 조금 더 중심으로 게임을 풀어나가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그래도 3번과 4번 구간의 바렛과 반스에 나름 그래도 수비력에서 좀 바깥으로 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는 어쨌든 프론트 코트에서는 토론토가 앞서겠지만 외곽 코트, 백코트 라인에서는 마이애미가 확실히 나아 보이는 그런 구간이다. 특히나 이제 보시면은 마이애미가 이제 뱀 아데바요를 4번으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웨어 앞에다가 아데바요를 쓰는 이유는 다득점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또 위긴스까지 오게 되면서 조금 더 팀이 젊어지기도 했고요. 볼 자체가 조금 더 잘 돌기도 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마이애미의 어떤 다득점 흐름 속에서 승리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경기다. 토론토도 어차피 수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언더사이즈보다는 오버가 낫고 또 언더오버 긴 점을 생각보다 좀 적게 줬어요. 220점대를 또 쥐어줬기 때문에 요건 우리가 오버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서 마이애미 일반승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춘동형도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드리고 제가 3월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 통산 뭐 제 방송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3년 3월, 24년 3월 전체적으로 제가 3월 성적이 좀 좋아요. NBA가 가장 좋습니다. NBA 그 이제 11월부터 4월까지 통합으로 6개월 동안 놓고 봤을 때는 또 더 NBA 모드로 제가 또 3월 말까지 좋은 성적 많이 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동 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경기는 샌 안토니오와 디트로이트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킬 다리 형님 데이터 먼저 보내드리고 제가 이따 봐드릴게요. 예썰치소 형님도 봐드리겠습니다. 표 확인 좀 잠깐만. 지금 형들 대상자가 정말 많아요. 이게 이번에 저번 주에 우리가 강승부 3번 연속했죠? 그리고 이번 주에 오늘도 초강승부 했죠? 그러다 보니까 와, 이게 숲TV 대상자가 엄청, 한 300명이 넘어가는데, 지금. 하여튼,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아마 씹히시는 분들이 종종 계실 텐데, 최대한 제가 빨리 확인해가지고, 네, 다 누락 없이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샌안토니오랑 디트로이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솔 형님 항상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춘동 형님도 너무 고맙습니다. 자, 정말 이 믿음에, 꼭 3월달, 이번 3월도 보답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택시 형님도 어서오시고요. 자, 샌안토니오와 디트로이트의 경기인데, 접근성 좋은 구간이 하나 있죠. 일단은 샌안토니오가 백투백 경기예요. 이제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샌안토니오가 오늘 홈 경기에서 보여줬던 피닉스 전에서의 그 야투 값은 훌륭했습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제가 어제 그 경기 프랩 해드리면서, 피닉스 부데놀저 감독 치매 왔다 그랬잖아. 그 라인업 가지고 지금 계속 지는데 그 라인업 한번 더 들고 나와서 오늘 또 졌어요. 4연패입니다. 내일 피닉스 경기가 있죠. 내일 피닉스 경기가 있는데 만약에 피닉스가 또 그 라인업을 또 갖고 나온다. 무조건 반대 찍고 봅니다. 또 시카고 불스랑 경기거든. 아마 불스한테 역배 줄 건데 이 진짜 부데놀저 감독 치매 왔어. 아이고 우리 또 원킬 달인형님도 또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또 제가 확실하게 이번에 정리해가지고 바로 또 3월 명단에다가 잘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킬다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샌안토니오라는 팀은 결국에 상대팀이 수비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 득점값 자체가 달라지기는 해요. 어쨌든 피닉스의 그 라인업으로 수비가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샌안토니오가 직전 경기 120득점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물론 샌안토니오가 홈 경기에서 120득점 할 때도 있고 130득점도 할 때도 있고 많았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 왼반야마 없이 만들어낸 득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왼반야마 없어도 그냥 애들이 잘 터진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 있지만 샌안토니오가 사실상 왼반야마가 빠진 다음에 과연 외곽의 흐름만으로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게 오늘 나는 제일 궁금했거든. 근데 풀어나갑니다. 이게 디에런 팍스가 있고 없고 차이가 확실히 외곽에서 그 볼의 흐름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 그리고 팀의 에너지 레벨도 샌안토니오는 원정보다 홈에서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이즈 자체가 샌안토니오 홈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홈 백투백 경기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다는 생각이고요. 또 샌안토니오가 보면은 보통 이제 NBA 리그에서 홈 백투백 팀이 그 전날 다득점을 했을 때 특히나 외곽 자원들이 다득점을 했을 때 그 다음날도 웬만하면은 그 흐름 그대로 가는 경기가 또 많다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샌안토니오 입장에서 오늘 경기 디트로이트가 그렇게 또 수비가 좋은 값도 아닙니다. 여기다가 지금 디트로이트 라인업 한번 보시면 역시나 1번 제일런 듀렌 말고는 1번부터 4번까지가 다 슈터들이야.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샌안토니오 입장에서도 오늘 다득점이 가능한 경기다. 반대로 형들 디트로이트는 지금 게임 너무 잘하죠. 오늘 후반기 첫 경기인 만큼 전체적으로 선수들 지금 체력적인 상황도 문제가 없을 거고 야투 값도 훌륭하게 좀 많이 올라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230점이라서 좀 많이 높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오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샌안토니오의 역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후반기 경기를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클리블랜드 경기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후반기 첫 경기라고 하더라도 이게 감이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감을 못 잡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홈 경기면 상관이 없는데 생각보다 원정 경기 애들이 후반기 푹 쉬고 나온 다음에 좀 이제 감을 잘 못 잡는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샌안토니오 역배 쪽으로 한번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댈러스랑 뉴올리언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택시 형님도 형님 어서 오세요. 택시 형님 그 형님이신가? 다시 보기 후원하신 형님이신가요? 어제? 형님 혹시 다시 보기 후원하시고 데이터는 갔을까요? 다시 보기 후원하신 분들은 이제 방송 한번 참여해주시면 바로 데이터가 발송되긴 하는데 자, 댈러스랑 뉴올리언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뭐 고민을 해야 될 만한 경기는 아니었고요. 홈 댈러스랑 원정 뉴올리언즈 여기서 끝났습니다. 호세 알바라도가 1번 포지션에서 뛰고 있는 이제 이 뉴올리언즈란 팀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뉴올리언즈란 팀이 어느 정도 힘이 올라오려면 1번 구간에 못해도 리딩이 가능한 자원이 좀 있어야 됩니다. 디존테 머레이가 완전히 빠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호세 알바라도 1번을 뛰고 있는데 답 없습니다. 볼 안 돌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자이언도 오늘 경기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스트 라인에서는 이제 댈러스보다 나은 게 맞긴 한데 문제는 슈터 라인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 많이 높은 그런 경기다. 댈러스 같은 경우에도 뭐 클레이 탐슨 빠지긴다라고 하더라도요. 카이리 어빙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홈 경기에서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제가 형들 그 후반기 막판에 댈러스 혹시 그 역배 프렌 잡아들였던 거 다들 기억나십니까? 그때 나홀로 올킬 했을 때 역배 대회에 그때 제가 댈러스 프렌 잡아들이면서 형들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생각보다 댈러스가 홈 경기에서요 그 주전들 출전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 댈러스는 홈 경기에서 보면은 은근 벤치 애들이 더 잘할 때도 많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과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요거는 댈러스가 똥배를 받을 이제 그 이유는 있었습니다만 일단 배당이 너무 짜긴 하죠. 1.32 배당. 이제 가실 분들은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댈러스가 이기는 건 맞아요. 확실하게 전술도 앞서고 전력적인 부분들도 낮고. 근데 저는 좀 배당이 서운했어. 아무리 그래도 댈러스가 지금 돈치치 나갔지. 그 다음에 앤서니 데이비스 빠져있지. 이 상황에다 클레이 탐슨까지 못 나올 수 있는데, 아무리 원정 뉴올리언즈라고 하더라도 1.3배당을 준다라는 건 좀 서운했다. 그래서, 저는 뭐 좋아는 보이지만 잘 모르겠다. 배팅 라인으로 가져가는 거는. 일단, 댈러스 승, 마인승에다가 언더. 뭐, 좀 이제 나는 저배당 쪽으로 접근해서 금액 올리는 취향이다 하시는 분들은, 뭐, 댈러스 접근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은 휴스턴과 미네소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기도 지금 그 결장자들을 조금 확인을 해야 돼요. 여기가 이제 콜리랑 이제 앤트맨 그다음에 고베어까지도 오늘 다 락이 걸려 있기 때문에 뭐 명확한 분석은 안 되고요. 언더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언더 먼저 보는 이유는 제가 그 휴스턴이 최근에 부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휴스턴 부진기에 딱 그 출발 시점부터 형들한테 계속해서 휴스턴 피하라고 말씀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벤블리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휴스턴이라는 팀이 이번 시즌 초반에 잘 나갔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포스트가 단단해. 지금 보면 딜런 브룩스를 3번에서 4번까지 내렸잖아요. 그만큼 얘들이 야투가 안 돌아간다는 소리입니다. 원래 딜런 브룩스를 3번에다 놓고 4번과 5번 구간에서 나름 그래도 밸런스 잡아나가는 포스트 농구, 그리고 외곽 구간에 이제 1번에 벤블리, 2번에 뭐 그린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밸런스 농구를 하다 보니 홈 경기에서 훌륭한 성과를 잘 거뒀고 원정 경기에서도 크게 그렇게 무리가 없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벤블리 빠지고 나서부터 외곽이 전멸입니다. 아예 그냥 외곽에 볼 자체가 안 돌고, 그러다 보니까 수비값은 좋은데 공격은 안 되는 형태. 이제 그러다 보니 딜런 브룩스를 3번에서 4번까지 내려버렸고요. 그러니까 수비수입니다. 얘는 3번 수비수를 4번으로 내리면서 4번, 5번의 수비 라인을 구축을 해놓고, 오히려 이제 탐슨과 1번에 이제 아론 알러데이, 얘가 이제 어떤 애냐면 직전 경기였죠. 직전 경기 때 아론 알러데이가 거의 대폭발을 냈습니다. 공격적인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싸리 그래 너 그냥 1번에다 놓고 쓰겠다. 이런 형식으로 지금 1번에 놓고 쓰는 거야. 어차피 벤블리도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할러데이는 외곽에서 볼의 흐름을 잡을 만한 자원은 일단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 얘는 외곽에서 공격적인 임팩트는 보여준 애는 맞단 말이지. 그러니까 골스한테 그때 직전 경기 지긴 했어도 할러데이의 임팩트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1번에 쓰는 거다. 그러면서 탐슨까지 3번에 내리고 1, 2, 3번을 모두 어떻게 본다면 외곽에서의 슈터로 맞춰놨기 때문에 나름 휴스턴 입장에서 오늘 경기 이제 좀 다득점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났어요. 그 우도카 감독이 직전 경기 그 전반기 마지막 홈 경기였는데도 주전들 다 빼고 벤치 가지고만 게임했거든, 후반전을. 그만큼 화가 많이 났어. 그래서 휴스턴 입장에서도 아마 이제 후반기 첫 시작을 좋은 성과로 출발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휴스턴 승 쪽으로 접근을 일단 하시고, 제가 볼 때는 휴스턴 승 쪽 접근보다도 언더가 일단 좀 더 괜찮아 보인다. 내일 만약에 콜리랑 앤트맨 그 다음에 뭐 고베어까지 다 빠진다라고 한다면 언더 쪽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정확하게 내일 나오는 거 좀 보고 제가 한 번 더 라인들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이건 잡을 수 있는 경기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휴스턴의 최근에 그 이제 경기 동향들을 좀 파악해 봤을 때 내일 경기 질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봐요. 와, 저는 막판에 그 이제 휴스턴이 2점인가 3점까지 다 따라갔거든요, 저 경기. 근데도 주전들을 안 쓰더라고, 우도카 감독이. 끝까지 벤치 써가지고 졌어요. 근데 그게 중간에 얘들이 한 20점 차까지 벌려진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우도카 감독이 계열받아가지고 주전을 다 빼버렸죠, 그냥. 전반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다나누님 어서오시고요. 휴스턴 입장에서 오늘 경기 좀 반등이 필요한 시점은 맞을 겁니다. 우리 본주경님도 고맙습니다. 우리 본주경님도 데이터 빠르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가시면 됩니다, 누님. 자, 다음은 유타와 오클라호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마행 가십시오. 오늘 클리블랜드 형들 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강팀은 괜히 강팀이 아니야. 기준점이 많이 높아요. 15.5점이라 가지고 기준점으로만 놓고 보면은 좀 기준점 좀 오바다. 특히나 유타가 또 홈이잖아. 유타가 은근 홈 경기를 또 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승수가 높진 않은데 뭐 프랜승을 잘한다라거나 아니면 좀 야투가 잘 나와요. 원정 경기보다 확실히. 그리고 좀 홈콜도 잘 맞는 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타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 나름 그래도 좀 비벼줄 수 있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얘들 형들 유타의 얘들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얘 지금 패작하고 있어요. 패작. 이 새끼들. 얘네 쿠퍼 플래그 받으려고 지금 직전 이제 막판 전반기 막판 경기도 그거 솔직히 다 이긴 경기였거든요. 클리퍼스 상대로 다 이긴 경기인데 막판에 진짜 막 열심히 하는 척 수비 계속 열어주고, 그죠? 막 2점 쏴도 되는데 3점 던지고 그러면서 이제 패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패작하고 있는 팀 유타입니다. 이길 이유가 전혀 없는 경기고, 그러니까 유타가 오늘 역배를 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제로에 가깝고, 이제 오클라호마가 그러면 마인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을 해 보았을 때, 뭐 유타 같은 측면에서도 사실 얼리 오펜스 게임, 빠른 템포의 게임, 리바운드 게임을 하는데 일단 캐슬러 내일 경기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어차피 클락슨까지 또 전반적으로 섹스턴도 빠지기 때문에 외곽에서 볼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리고 닭공 스타일이지만 오클라호마는 이런 스타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쨌든 외곽에 수비 가둬놓고 상당히 템포 빠른 경기에서는 오클라호마가 최근 경기 또 많은 득점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왜? 스가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슬래셔형 가드기 때문에 빠른 템포 굉장히 좋아합니다. 많은 득점 충분히 넣어줄 수 있고요. 결국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저는 오클라호마 승과 마헨 승이 맞고, 자, 언더오바 같은 경우가 좀 애매해요. 이게 230점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유타는 오늘 한 110득점 넘기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나머지를 이제 오클라호마가 다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라리 그냥 마헨이 낫고요. 그리고 오버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언더오바가 살짝 애매했습니다. 제가 볼 때 유타가 110득점 이상하기 좀 어렵지 않나. 한 107? 뭐 108?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세크라멘토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스가 형들 막바지 이제 후반기 막바지 경기 때 그때 이제 휴스턴이랑 경기였잖아요. 제가 아까 앞전에 설명해 드렸던 그때 이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역배 또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골스 경기를 내가 오늘 베팅하고 싶은데 뭘 가야 될지 모르겠으면은 그냥 제 방송 오셔가지고 듣고 가셔라 말씀드렸잖아요. 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최근에 제가 흐름을, 동향들을 거의 완벽할 수준으로 잡아내고 있는 이유는 이제 지미 버틀러가 왔기 때문입니다. 지미 버틀러가 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커 감독의 전술 색깔이 좀 더 이제 확실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야 되는지 이제는 골스가 딱 라인을 잡아놓고 하는 게 이미 딱 보입니다. 다만 제가 직전 경기를 물론 역배를 예측해가지고 잘 가지고 오긴 했지만, 직전 경기를 보면서 살짝 의문점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미 버틀러를 지금 골스가 활용을 하는 게 좀 애매해요. 원래 제가 이제 파악했고 지미 버틀러가 데뷔전을 치렀을 때 보시면은, 그러니까 저는 지미 버틀러를 소모의 형태로 써가지고 얘가 포스트 안쪽에 들어가서 수비 라인을 끌고 나오고 외곽에서 이제 외곽 자원들이 슛을 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제가 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직전 경기 휴스턴전은 어쨌든 휴스턴이 포스트 수비가 좋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미 버틀러를 미들레인지에서 활용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위긴스처럼 쓰더라고. 그러니까 골스가 어쨌든 위긴스를 그런 식으로 써서 실패를 해봤으면은 사실 버틀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외곽 자원들을 살려준 형태로 쓸 텐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미 버틀러가 하드 스코어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느낌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웨이 형태죠. 스테픈 커리랑 지미 버틀러 이렇게 투웨이 형태로 쓰고 있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미 버틀러가 오게 되면서 얘가 어시스터의 역할을 하고요. 얘가 그러니까 많은 득점을 한다라기보다도 얘로 인해서 지금 골스가 슈터가 포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슈터들을 나머지 A들도 살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얘가 웬만하면 본인이 해결을 다 하는 느낌. 그게 아니면 그냥 커리가 외곽 쏘거나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가다 보니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커 감독 같은 경우에도 생각하는 그 이제 방향성이 분명히 있기는 할 텐데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에도 보면 형들 2번부터 4번까지가 올 하드 스코어 자본들이거든.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때 오늘은 한 번씩 두 번씩 주고받는 경기야. 너네 2점 우리 2점 장군 멍군 게임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미 버틀러가 낚시꾼 역할이 아니라 본인이 스코어링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밸런스가 오히려 역배를 받은 세크라멘토가 더 낫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양쪽 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면 차라리 세크라멘토가 낫다라는 어떤 측면이고 뭐 골스 경기는 제가 오늘 이 한 경기를 좀 더 보고 싶어요. 아마 내일 이 경기 절 볼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린까지 5번으로 내리면서 이제 골스는 완벽한 스몰 라인업 형태입니다. 그야말로 야투가 안 터지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수비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크라멘토를 당연하게도 오버 쪽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팀의 완성도가 어차피 스코어링 대 스코어링 포지션이라고 한다면 저는 세크라멘토가 나아 보인다 해서 세크 역배 프렌 오버 됐고 요거 형들 아까 EPL이랑 EFL은 아까 이제 형들한테 프리뷰를 해드리긴 했는데 좀 가볍게만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레스터랑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레스터가 이제 홈 경기입니다. 지금 레스터의 문제는 수비가 붕괴되어 있다라는 건데 레스터가 가끔 홈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할 때가 많아요. 어쨌든 뭐 뜬금없는 변수들을 좀 갖고 있는 게 홈 레스터고 반대로 원정 브랜트포드는 믿고 걸을 수 있는 팀입니다. 이 팀은 많이 넣고 많이 먹히는 팀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바 쪽으로 접근을 하면서도 어쨌든 레스터 시대 지금 무너져 있는 그 수비 붕괴 라인들 고려해 보았을 때 브랜트포드의 2대1 승리 정도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다. 브랜트포드 승 헨모에다가 그리고 오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리스톨 시티랑 미들즈브러인데 브리스톨 시티가 그래도 홈 경기가 나아요. 그러니까 홈 경기가 나은 2부 리그 몇몇 팀들이 있죠. 코번트리 시티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에서 좀 이제 조직력 가지고 좀 쫀득쫀득하게 축구를 하는 팀이긴 한데 이제 문제가 브리스톨 시티의 그 제가 이제 봤던 문제가 되는 그 기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측면 허용률이야. 측면 허용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번에 일본이랑 했을 때도 제가 그 데이터 하나로만 분석을 했죠. 그래서 대한민국 프랜스를 봤던 건데 이게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도 측면 수비가 측면 수비가 돌파를 허용할 확률이 EFL은 24개 팀입니다. 전체가. 근데 이 24개 팀 중에서 4위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권이라는 거야. 잘 뚫린다라는 거예요. 측면. 근데 반대로 미들즈브러가 측면 공격 성공률이 리그 5위입니다. 5위. 가장 높은 수치죠. 어떻게 본다면은. 그만큼 전술상 조금 아쉽다라고 봐요. 물론 브리스톨 시티도 홈 경기에서 나름 그래도 조직력을 갖춘 축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브리스톨 시티도 무득점으로 끝날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이 팀도 수비 누락자가 지금 너무 많죠. 주전 수비들도 많이 빠져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미들즈브러가 오히려 역배를 받았으니 뭐 2대1 승리 정도 예상을 하면서 미들즈브러 역배 프렌 그리고 오버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브리스톨 시티가 골을 못 넣는다라고 한다면 1대0 스코어도 보이는 구간이긴 합니다. 자, 다음은 벌리랑 셰필드 구간인데 뭐 벌리 같은 경우야 EPL에서 워낙 다들 많이들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 벌리 그대로고요. 홈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조직력은 좋습니다. 최근 3경기 동안에도 이제 2승 1무 요것도 전부 다 이제 조직값으로 잡아낸 거고 셰필드 웬즈데이입니다. 이거 형들 유나이티드 아니고 셰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정 경기에서 그저 그런 팀이에요. 라인 내려놓고 롱볼 때려보고 안 되면 다시 또 라인 내리고. 그러니까 셰필드는 그래도 홈 경기에서 나름 좀 공격적으로 성과를 내는 팀이지 셰필드 웬즈데이는 원정 경기 때 조금은 침묵하는 팀은 맞다. 다만 얘들이 신기하게도 원정 경기에서 은근 승점을 잘 따. 최근에도 보면 스완지시티 원정 가가지고 0대1로 또 이겼잖아요. 그만큼 얘들이 뭔가 모르게 좀 이제 원정 경기 성과는 좀 내는 편이다 라는 점에서 뭐 무승부 쪽 아니면 언더 쪽 아니면 햄무도 고배당 노려보실 분들은 벌리 1대0 승리 정도 아니면 1대1 무승부 뭐 빵 대 빵도 괜찮고요. 그런 부분들 공통적으로는 언더 고배당 보실 분들은 무승부 아니면 벌리 햄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라인들 다 정리해드렸고요. 12경기 오늘 야간 프리뷰 여기서 끝 맞춰드리고, 그리고 이제 수티비 형님들은 바로 제가 전체표 띄워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인 한번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수 좀 미리 채워주시면은 추천수 안 받고 바로 또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가주시고요.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아르마다 7777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